또 완전 웃기는 게 예. 이제 그게 이제 막 상대리 같은 것도 더 잘 되고 조명도 잘 돼가지고 예. 그런 쪽만 촬영을 해서 그렇게 모시는 그래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가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한국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쾌적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지하에 딱 내려가도 이제 뭔가 좀 뭐랄까 따뜻하고 막 음.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 지하철도는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령 TV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김예령입니다. 한유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영상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령 TV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채널 유튜브. 예. 새내기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쭉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채널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또 팍팍 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 그러면 탈북을 하셨어요? 2011년도에 탈북을 했어요. 2011년도 그러면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입국하셨어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온 지 지금 한 11년? 네, 네. 그렇게 돼요. 북한에서 고향은 어디세요? 양강도. 양강도. 해산이에요. 해산. 거기 북한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평양 지하철 군악대 가지고 예. 그쪽에 가서 군사복무를 했어요. 제가 오늘 게스트분이 평양 군악대, 지하철 군악대라고 해서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막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평양 지하철 군악대라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모르는 분야인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네, 거기서는 군악대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하셨어요? 이제 각 부대도 그리고 그다음에 북한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북한이라는 거는 이제 사상 이런 선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군부대도 갔단 말이에요. 군부대도 이제 군악대 그다음에 선전대 이런 걸 해가지고 부대 군인들의 전투 사기를 알려주고 김부자의 예. 명령 지시 관철을 예.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유도를 하는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장군님 방침을 관철하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지루할 좀 수도 그냥 있고. 그래. 그냥 그래 뭐 맨날 하는 소리 이렇지만 군악대나 선전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래로 이제 승화를 시켜가지고 뭐 장군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아버지처럼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군악대, 선전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군악대라는 게 뭐냐면 선전대라는 건 150명 이상, 군악대는 15명 이하 이렇게 작은 소규모로 형성이 되는데 그 소규모로 형성되는 거 그다음에 대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 부류가 어떠냐면 부대의 크기에 따라서 선전대, 군악대 이렇게 나눴는데 지하철도는 군기가 없는 부대예요. 군기라는 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군기라는 게 이제 군대 규율, 그렇죠. 질서 이런 걸 군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군대가 이렇게 군부대가 있다면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지하철도 운영국 부대의 깃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하철도 운영국은 워낙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군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로 15명 이하로 이렇게 군악대가 조직이 됐는데 그게 기존에는 평양 지하철도가 이제 워낙에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선전대라는 것이 이제 2월 16일 4.15 무슨 이런 특이한 행사 때마다 이제 각 부대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전대 형식으로 공연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해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규적인 이런 군악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입대하는 그해 15명 김정일의 비준을 딱 받아가지고 15명의 군악대 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첫 군악대 편제 성원으로 거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입대 그때 또 그게 역사를 좀 너무 길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길게 푸세요.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좀 지루하지 않게 얘기해 본다면 제가 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 그 군악대 이제 거기 군악대를 가기 위해서 300명 이상이 이제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군악대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술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예.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이라는 게 뭐 전국적인 범위잖아요. 거기서 뭐 자강도, 평양시 해가지고 평안남도 해가지고 각 부대에서 각 지역에서 정말 잘나 난다 긴다 하는 이런 친구들을 15명을 뽑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군악대라는 게 말 자체로 편제도 없는 편제라는 게 이제 금방 조직된 것이고 소규모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 나가는 나 잘났어 이런 사람은 그런 소규모 이런 부대에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제가 15명이 딱 됐는데 한 명이 안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예. 한 명이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신병이 300명, 여자 신병이 300명 있는 중에서 한 명을 지금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내가 당첨이 됐지 뭐예요. 아, 정말. 근데 이제 그 군악대라는 게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노래면 노래, 하술이면 하술, 다방면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정규적으로 배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떠한 예술대학에서 배웠다던가, 뭐 예술소조에서 배운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어요. 예. 그리고 좀 약간 좀 끼는 있었지만. 그래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여맹위원장 같습니다. 여명위원장 했어요. 어머, 그래요? 어머, 나 진짜 너무 귀신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하도 이제 사람들 예. 이걸 잘 하다 보니까 딱 보면 딱이네요. 예. 여명위원장은 좀 딴 데로 새는 거고 지금 제가 300대1의 경쟁력을 그렇죠, 뚫고 그렇죠. 예. 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300명이 있다 보니까 신병들이 그 중에 진짜 잘난 애들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예, 막 예. 그래서 나는 생각도 안 했지. 내가 어떻게 저게 뽑히나. 그렇지만 해도 일단은 뭐 우리 소대장에 또 발탁을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시 해보라, 노래 해보라 이렇게 돼. 시라는 건 시랑성. 예. 시랑성. 예, 그 예. 해보라 가면서 이런 책자를 주는데 또 뭐 감정 넣어서 또 했어요. 노래도 했어요. 그리고 가라 해서 갔어요. 난 꿈도 안 꿨어요. 근데 이제 각 부대마다 이제 명단을 발표하는데 내 이름에 군악대 하는데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동명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싶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야야 너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300명 중에 내가 뽑히려고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힘도 백도 없이 그렇게 갔다는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잘나긴 잘났던가 봐. 역시. 네. 네. 네, 그렇게 군악대 갔는데, 네. 뭐, 군악대 생활이 또 그렇게 순탄하고, 그렇지. 이제 즐겁고, 이렇지만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기량이 내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북한의 이제 멘트 같은 거는 사회라는 걸 보게 되면 한국은 뭐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해진 멘트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예. 딱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아무 그런 기량도 없고 하니까 이제 대장이 있어요. 대장님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딱 이게 무대에서 가르쳐줘요. 출발을 해가지고 탁 돌아서가지고 인사 격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격려 탁 하고 그다음 내릴 때는 살며시 딱 내려오는 거 내려왔어 하고 옆에다 붙일 때는 깍깍 잡아가지고 붙이고 그다음에 예. 멘토를 하는 거 그런 거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배우는데 그러니까 나는 힘들었어요. 지금 힘들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지금 처음 겪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막 밤 늦게까지 내가 또 이제 정열하면 또 이제 그래 예령이에요. 보여요. 네, 네. 막 시키면 열정이고 또 예. 열정하면 또 이제 예. 예령인데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때도 안 자고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나라 하면 진짜 있잖아요. 대장이 나를 뽑았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안 되게 예.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사회 그냥 사회 할 때 멘트 딱 주면 그냥 내가 알아서 척척 감정을 실어가지고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고 이런 걸 네, 감정 조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군악대에서 몇 년을 하셨어요?
그냥 그 군복무 시절하고 똑같아요. 아. 여자들은 23살까지 제대잖아요. 네네. 23살까지, 그러니까 17살에서 26년. 6년. 만 6년. 만 6년을. 네. 그러면 6년 동안 그거를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기억나는 그런 멘트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네. 항상 그거는 그러니까 2월 16일 4.15 뭐 이런 특이한 행사 빼놓고 네. 일반 군인들한테 가서 할 때는 항상 멘트가 똑같아요. 네. 예. 한번 해주세요. 해도 될까요? 아, 예. 이제는 뭐 좀 군기가 빠져가지고 약간 그렇기는 예, 예. 한데 예. 딱 나가서 딱 인사하고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조선인민경비대 제9.19 군부대에서 준비한 예술소품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님? 나가는 겁니다. 군복 입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군복 입고 한다 해가지고 지금 다 존대라! 막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해요. 왜 예술 부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군인들이 마음을 이제 심금을 올려야 되니까 좀 부드럽고 예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야 정말 잠깐 하더라도 그때의 추억이 조금 새록새록 나겠어요?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좀 그 힘들게 살고 또 뭐 중국 걸쳐 여기까지 오는 노상에 정말 그때 시절 다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를 추억하러 그렇죠. 가게 되면 감회도 새롭고 가슴이 좀 벅찬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군악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악기를 한두 개쯤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악, 말 자체로 군악대니까 이제 영접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격대 행진곡, 그다음 북한에 이제 애국가라는 게 있는데, 그쵸. 북한 애국가 알잖아요. 있죠, 예. 대한민국도 애국가고, 그쵸. 북한도 애국가예요. 근데 그 세 가지 노래는 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테놀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네. 이제 안고 부르는 그런 테놀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내가 그거 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 군인들이 10명이고 여자 군인이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 이제 우리 만내기처럼 그러니까 그 약국의 감초처럼 그냥 예쁘게 입혀갖고 흰 장갑 딱 끼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면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이 노래나 이제 하술 이게 기본이고 남자들이 그 뒤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떼놀 부는 남자가 또 한 명 있어요, 전문은. 그리고 나는 살짝 이건 지금 그냥 흉내만 내면서 옆에서 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로 그러잖아. 얼굴 마담이라고. 그런 말을 식이었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는 그 나팔을 군악대이기 때문에 필히 불어야 된다 이거였지만 이제 우리 여자들한테는 그걸 안 시켰어요. 왜냐면 그 대장 동지가 그 사람이 이제 요구가 뭐냐면 여자는 여자스러워야 된다. 이 아가씨들이 나팔을 불면서 계속 여기다 힘주고 이렇게 하면 치질 같은 것이 걸릴 수 있다 하면서 예, 배려를 해가지고 여자들은 나팔을 많이 안 불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부대 지휘관이 출근할 때 영조곡을 불어요. 우리 군악대가 나가가지고 그때 우리가 쭉 서 있는데 여자들 5명이 딱 흰장갑 끼고 날씬한 게 딱 서서 예쁘겠다. 예뻤어요. 그때 내가 지금 막 이래 막 그냥 우리 아저씨가 나를 맨날 똥돼지라고 그래. 아니 지금은 그렇죠.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잘 먹고 막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내가 163에 이제 47kg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느 엄청 날씬했죠. 아가씨들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그 5명이 다 키가 컸어요. 키 작으면 원래 뽑히지도 않지. 그렇죠. 예. 그리고 5명이 짝 키가 거의 비슷한 게 딱 서가지고 악기 딱 불고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은. 그냥 뭐, 그 지하철 그 군인들이 그냥 우리 군악대에 여자들 5명이나 가면 말 한 번이라도 좀 걸치고 싶어갖고, 약간 좀, 어깨 힘이 들어가고. 네, 그러고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23살에 제대를 하셔가지고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고향에 왔는데 이제 우리 고향이 양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이라는 게 평양 가봤어요? 못 가봤죠. 못 가봤죠. 이제 평양은 어떠냐면 밤에도 이제 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가로등이 켜져 있고 이제 아무리 불을 끈다 해도 이제 기본적인 가로등은 다 켜져 있고 밤에 우리가 몰래 이제 외출을 몰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나와도 밤이라 해도 무서운 것도 없고 이제 포장도로가 다 돼 있고 이런 곳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고향에 내려오니까 야 들어와서 못 살겠는 거예요. 양강도에 오니까 어떤 게 제일 더러웠어요?
어느 날 비 오는 날인데 다 비포장 도로잖아요. 우리 집 마당도 다 비포장이고 그렇죠. 이런데 비가 오는 날인데 화장실이 다 밖에 있잖아요. 변소가. 변소로 가야 되는데 나는 막 더러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겠는 거야. 막 그렇지. 진흙탕 물이 막 튀고 있잖아요. 진흙탕 물이 튀고 거기에 또 개똥이나 뭐가 있으면 퍼져 있고 맞아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사는데 이제 지방에 내려온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김일성이 죽은 해였어요. 94년 7월 8일. 네. 우리가 제대되는 해에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8월달에 원래 제대였는데 연기가 돼가지고 10월달에 내려온 거예요. 10월달에 내려와서 나는 또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떠한 약초 같은 거 채취한다던가 이제 산나물, 고사리가 산나물, 또 고사리, 이제 맞아요. 돈이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내 몸이요. 이제 그게 최적화가 안 된 거예요. 그 북한에서 군악대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띵까띵까 하다가. 그렇지. 고사리 세워놓고 무슨 뭐 씁니다 할 수도 없고. 산에 올라가면, 네. 산에 올라 고사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뱀이 무서워 못 가겠고, 고사리밭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캐는데, 나는 고사리가 안 보여요. 나랑 비슷했구나. 내 발차에 고사리가 있는데 나는 몰라. 계속 이렇게 헤매고 다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막 그래서 이빨 해가지고 막 등짝이 이렇게 하고 오는데 난 요만큼 이렇게. 그렇지.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난 지금 나를 보면. 지금 체격을 보면은 정말 곰도 때려잡았을 것 같아. 아무것도 막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웃어요. 내가 내 체질이 그렇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제 아무리 내가 생활력이 없다 해도 내 몸에 맞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언니가 이제 딸보 장사를 해가지고 구리 있잖아요. 구리, 밀수. 그걸 우리 언니가 직접 안 하고 예. 저쪽에 강원도 쪽에 가서 구리를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가 밀수를 하고 우리 언니는 날라오고 이런 거 하는데 언니, 형부, 하여간 그 또 조가 있어요. 그냥 한둘이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에 나를 합류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합류를 시켜가지고 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구리를 가져오고 나갈 때는 그 양강도 쪽에서 그 밀수한 담배라던가 뭐 이래 두루두루 그쪽 강원도 지역에 가서 좀 남겨 먹을 수 있는 거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감에 오면 이 노상이 너무 긴 거예요. 막 심지어 어떤 데 막 보름 동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남겨야 되는데 남길 새가 없이 계속 그렇게 까먹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떨어지는 건 얼마 없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북한에서 그렇게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 그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연선 지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린 보통 남조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우리 동네 오빠가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오빠가 대남 연락소에 있다가 온 오빠였어요. 근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근데 그 오빠가 우리 집에 이제 우리 그가 아빠랑 같이 이제 무슨 얘기하러 한다고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이제 누워 자는데 그 아빠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이제 두런두런 울리니까 들었는데 이제 남조선을 한국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하면서 그 오빠가 이제 어디 나가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남조선이 정말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또 언니랑 에이 남조선이 막 거지같이 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굉장히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잘 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뭐 남조선 어린이를 구하러 우리가 구호미를 가지고 간다 이런 어릴 때부터 그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1학년 교과서부터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배우는 그 남조선이 그리고 깡통 차고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서 빌어먹는 그런 남조선이 아니라는 그 소리를 아주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평양에 가니까 평양에 가면 어때요? 이제 그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조선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북한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는데 남조선은 뭐 사는 게 힘들어 가지고 막 학생들이 시투쟁 벌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보도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잠깐 이렇게 그 TV 같은 데서 나오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막 시위를 한다고 완전 들어 누웠잖아요. 그렇죠. 신발 브랜드를 딱 신고. 휴즈. 예. 거기다가서는 이제 학생들 입은 옷이 그냥 예사로운 옷들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체류탄을 그 막 쏘는 그 경찰들한테 화염병을 던진다고 팔을 딱 들었는데 여기 쎄 있고 시계가 딱 있어. 그러면 예. 거기다 또 이제 국회에서 뭘 잘못했다고 국회의원한테 뭐 썩은 계란 벼락을 안겼다 이러잖아요. 나는 북한에서 북한 군에서 잘 먹고 저 뭐 나름대로 이랬다 하지만 계란도 매일 먹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데. 근데 그 귀한 계란을 썩혀서 또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막 던져? 이제 남조선이 이제 보통 잘 산 나라가 아니네. 이렇게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우리는 좀 예술하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거기 부소대장이랑 빠르네. 그런 사람들이 얘네가 이제 잘 산다. 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넣고 막 연구를 하는 거야. 이 시계를 봐라. 자네가 아주 브랜드야. 그렇게 하고 브랜드라고 안 하자. 북한에서 명품이라고 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북한에서 세이코 시계를 하면 시계 최고죠. 최고인데 그걸 이제 그냥 일반 학생이 이렇게 차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야, 이제 남조선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조선 학생들이 이렇게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리에 나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야네는 뭔가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때는 몰랐잖아요. 이 사람들 왜 투쟁하는 그 자유 때문에 이렇게 투쟁하는 그걸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게 뭐지 뭐 배고파 싸우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남조선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한국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가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그런 나라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 굉장히 깨어 있었네요. 근데 그 림수경이 있잖아요. 왔잖아요. 그 사람 왔는데 막 거침없이 연설문도 안 보고 막 이거 하잖아요. 거기서 그다음부터 그 여자의 개방적인 이런 막 자유로운 이런 일 있잖아요. 막 이런 몸놀림, 손동작, 막 이런 것. 그다음에 그 옷 입은 이제 트렌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남조선이 이제 거저 남조선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 와서도 잡혀서 간방 갔다 또 살아나왔어. 죽이지도 않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죽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잖아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남조선이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네 이래 싶었는데 그러다 이제 연선에 왔잖아요. 연선 쪽 우리 고향이다 보니까 왔는데 이제 북한은 조선중앙 텔레비전 그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채널이. 근데 지방이. 이제 중국 같은 거는 이제 채널이 또 여러 개인데다가 이제 한국 채널에 이제 드라마 같은 게 나와요. 연선 지역 사람들은 그 채널 몇 시에 한다는 거. 채널 이제 몇 시 몇 분에 뭐 어떤 게 나오고 어느 날에는 하고 어느 날에는 안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야 굉장히 그 저기 뭐 저 안쪽에 제가 살던 북청이랑 완전 다르네요. 아 북청이 고향이에요. 네, 저는 한경남도 북청. 북청은 좀 이제 함흥 옆에 연선하고 많이 떨어져 그렇죠. 있으니까 그냥 그쪽 사람들은 그 북한에서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죠. 근데 연선 사람들은 아예 그때부터 우리가 살던 그 시절부터 북한이 뭐 어떤 선전을 하게 되면 저기 선전이라는 걸 알아요. 저기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보이부가 또 와요. 와가지고 그거 못 보게 채널을 싹 다 뽑아버려. 딱 중앙 텔레비전 하나만 보게. 이 사람들 또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떤 방법 있어요? 벤치를 들고 가가지고 채널을 삑삑삑 돌려 맞춰가지고 보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 지붕 꼭대기 올라가지고 막 돌리면 또 채널 또 잡아요. 야, 중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선 지역 사람들은 그 한국 드라마를 너무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 CDR 있잖아요. CDR 엄청 많이 돌아가요. 보면은 이제 중국 드라마도 재밌지만 해도 중국 드라마만 봐도 눈이 막 기둥그레지는데 그러면 그 중국 드라마는 정말 저리 가란 거예요.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고 막 유머 감각, 유머를 싸고 너무 재밌는 거야.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북한의 이제 영화, 드라마 이런 거는 오직 그냥 사상, 장군님이 최고고 그저 내 나라가 제일이고 이런데 한국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거는
일상생활, 남녀관계 이런 거고 그런 걸 또 하다가는 또 웃기는 건 또 막 희똥차게 웃기고 이런 걸 보면서 이 한국이 그리고 뭐 거기서 북한 저놈 쳐 죽일 놈들이야 이런 말은 없어. 한국 드라마 그런 거 없어. 북한이랑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없어. 북한은 의식을 안 해. 이제 보면 북한은 항상 남조선을 의식하고 남조선 계래도 당은 뭐 우리를 호시탐탐 먹으려고 한다.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 뭔가 다른 세상 같고 북한에서 선전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야, 이렇게 하면서 한국은 그냥 그 우리 꿈의 세상, 우리가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앉아 있는데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유, 그렇죠. 그냥 꿈의 무릉도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북한에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장사도 하시고 이렇게 살다가 탈북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탈북을 맨 처음에 내가 한번 북송됐다가 내가 2번 북송하고요. 지금 3번째로 여기 왔는데. 그랬구나. 네, 처음에는 아까 여명위원장이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실제로 여명위원장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군인 여성들은 좀 이렇게 좀 우대를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명위원장 됐었어요. 여명위원장 돼가지고 내가 이제 탈북을 북한을 떠났는데 그때가 탈북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돈을 벌어 가지고 가서 북한에 가면 어떠한 장사를 하겠다고 왔다가 내가 요거 다른 채널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길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왔다가 잡혀 나가게 됐어요. 한 달 만에. 근데 그쪽에 이제 보이부에 2달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선거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빨리 처리해서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선거가 끼다 보니까 있으니까. 이제 이동을 이렇게 못하게 한다고 딱 거기다 가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갇혀 있는데 그 열악한 걸 진짜 말도 못해요. 북송돼 탈북한 애가 거기서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이렇게 넘어온 애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잊혀도 안 진다. 노란 동복을 입었어요. 노란 동복을 이렇게 나시시한 거. 북한에서는 색깔 있는 동복이 좀 귀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또 머리 염색도 노랗게 했어요. 완전 표적인 거예요. 개온 아이들이 들어가는 놈 나가는 놈 다 한 대씩 재박는 거예요. 그 3살창으로 나와 해가지고. 개새끼들이 때리기는 왜 그리 때리는지 쌍놈 새끼들이.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때리고 그 아이를 했잖아요. 개새끼들. 나는 그 대신 또 빨간 동복을 언니 또 빨간 동복 한 명은 노랗고 한 명은 빨갛고 튀기도 튄다 정말. 그랬는데 나는 다행히 좀 나이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얘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가. 그러니까 막 이것도 귀여운 아이들이 젊었잖아요. 나 총각 아이들이고 하니까 막 애를 막 어떻게 하고 싶은가 봐. 계속 알을 때리는데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자다가도 있잖아요. 심심하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는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조국이라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좀 위로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줄 알았어요. 개업원들도 이제 아이들이 갇힌 사람들이 불쌍한 이런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리석게. 내가 또 얼마 올 적이 없는가 봐요. 야, 언니 또 뭐 또 어지럽 넓은 일을 했구나. 어디 했냐면 이제 개호 반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좀 쉽게 말하면 좀 무던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밤이에요.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명씩 일컷이어가지고 넌 뭐 때문에 들어왔어? 개원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일컷이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너는 어디서 살았어? 그 다른 놈들은 일컷이야 물어볼 때 일어나서 말하게 해요. 근데 이 기업반장이라는 사람 좀 무던하니까 앉아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서 물어봐요. 그럼 방이 이렇게 3칸이 이렇게 있어요. 시설장 다 이렇게 열려있는 이렇게 막 있는데 그럼 나보고 물어봐요. 좀 처량하지. 그 사람 물어보는 게 뭐라 하냐면 중국은 돼지고기랑 그렇게 막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그렇지. 그렇다 어둡고 저희도 막 그 근무 시간이 무료하고 하니까 그 사람 탈북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궁금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돼지고기랑 이렇게 뭐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흔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같이 있으니까 막 말하기도 싫고 다 귀찮아. 그러니까 그쵸. 있잖아요. 네, 그냥 뭐 돼지고기는 그냥 이제 뭐야 독에다가 이제 염장해 놓고 절코 놓고 그리고 먹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였다고 하니까 예. 미친 개소리 하고 있어 이러는 거라. 돼지고기 북한에서도 소금에 절여 먹는데 그 집 못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독에다가 절코 놓는다 하니까 이 사람은 무슨 돼지고기가 많아서 그렇게 독에다까지는 이렇게 생각한다. 야, 놀랐겠어요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미친 개소리를 하고 있다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요. 당연한 것을 또 이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그게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중국은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맞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이야? 그래도 근데 돼지고기 맛있어? 이렇게. 어떡해. 절인 돼지고기 맛있냐 이 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절인 돼지고기는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이제 감자랑 뭐 채소 같은 거랑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맛이 없습니다. 야 그래도 돼지고기가 맛있겠지. 이거 배터리가 불러가지고 나 그 부분 불쌍하다. 그지 좀 언니 되게 불쌍했죠 그분이. 순간적으로 있잖아. 야, 너 진짜 거지 같은 새끼 있구나. 거지 같은 나라에서 살았구나 우리가. 그거 이제 가가 안 댕기라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맛이 있긴 있습니다. 그 가가 열불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또 뭐라 하냐면 거기서 한 끼 잘 먹으려고 하면 뭐 얼마 정도 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돈이면 한 끼 배불리 먹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돈으로 한 150원 해가지고 둘이 먹으면 맛있는 것도 막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 아 그래? 150원이면 이렇게 잘 먹는구나. 근데 이쪽 애가 노란 옷 입고 있는 애가 이름 운옥이다. 아이고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가 이름도 생각난다. 그게 또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언니 한 50원이면 배불리 먹는다 맛있는 거. 미치겠어. 그래서요. 야. 또 부시기가 또 뭐라 하나. 야 이가 내 넌 좀 가만히 있으라. 먹는 걸 지금 상상하고 있단 말이야. 제가 지금 150원이면 그렇지. 뭐 이게 지금 딱 기분이 좋았는데 야 기분을 탁 깬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야 이가 내 넌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저건 이제 짤까다기 같은 게. 그래가지고 내가 또 운옥이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냥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 50원이지 먹으면 배불리 좀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먹자 하게 되면 한 150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150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야 그분이 한국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야 너 여기 오니까 뭐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제가 뭐 좀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라. 그러니까 야가 지금 완전 기분 좋았어. 그렇지. 그까지 상상을 했어. 상상도 했어. 내한테서 그 중국에 대해서 탁 듣고 나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랬어.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어째 여기도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 개원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자꾸 너무 때려가지고 난 지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라. 그래서요. 너 불안해. 불안하지. 근데 그 사람 들어주는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순간적으로 노감나도 맞아보라 하고 때린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지? 근데 좀 나도 좀 눈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조금 너무 때리지 말았으면 이 사람이 야 좀 너무 때리지 말아라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래도 있잖아요. 아 그래? 누가 그렇게 때려? 그래서
그래 누구라 할 것 없이 좀 이제 이게 있는 사람들 너무 이제 막 때리다 저 그 불쏘시개 있잖아. 이제 이게 제갈구리잖아. 그걸 막 불을 뿌지다가 그 뜨거운 걸로 아이들을 막 내릴 때 때리는 거 내가 겪으니까 난 그게 너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때리는데 난 너무 이제 마음이 좀 어째 이제 같은 동포인데 어째 그렇게 때리는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도 맞았어? 그래. 아니, 저는 안 맞았는데. 그, 누구누구 맞았어? 하니까, 손 들어보라! 하니까, 다 손 들은 거야. 어머, 예. 나만 안 맞은 거야. 나만 이제 눈치껏 좀 했댔나 봐. 하여간 난 안 맞았어요. 제일 많이 맞은 게 누구야? 하니까, 제일 오래된 여자. 너무 맞아가지고, 이가 시커멓게 죽었댔어요. 야. 그 언니였어요. 덩치가 되게 좀 왜소하고 그런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이제, 좀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때리던 하니까 누구라고 또 말까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장밤을 있잖아요. 그 사람 근무 시간에 이제 해결은 안 됐어. 그 다음에도 또 때리고 했는데 그렇지. 그나마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속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지. 울면서 온 그 깜방안이 눈물바다가 됐댔어요. 그날 나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이제 어렵게 또 북송 당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탈북을 해야 성공하신 거죠. 탈북을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지금 직결소에 이제 내가 들어갔잖아요. 네. 직결소에서 내가 집 있는 곳으로 옮기는 그 중에 내가 도망을 쳤어요. 아이고야, 빠른 날쌘더리구만. 예. 도망을 쳐가지고 내가 지금 탈북을 해야 돼요. 탈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이게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 양강도 사로청년장이라고 있었어요. 예. 사로청년장 아니고 그때 당시는 청년동맹 비서라는 분이 그 사람이 이제 뭐 한국 뭐 간첩이다 어쩌다며 언니를 아니 그 그때 당시 사람을 그 양강도에서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이제 탈출을 했는데 국경을 넘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그 벌부가 이렇게 탁 체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인 줄 알고 체포를 해가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잡겠다고 지금 국경연선이 굉장히 지금 봉쇄가 심한 봉쇄할 때구나. 네, 그런 와중에 내가 그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 또 하필 그런 와중이 됐어 시기가.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거기서 더 오래 있으면 북한이라는 게 지금 내가 엄마 집에는 못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집에 가 있다가 내가 또 잡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촌 동생네 집에 사촌 동생 안에 사촌 조카네 집에 그 집에 가서 숨어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가 이렇게 손을 놔가지고 나를 넘겨 보내야 되는데 그 강폭이 좁고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곳은 경비가 너무 살벌하니까 내가 강폭이 넓은 그런 곳을 진짜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그래 넘어와서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 딸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 딸이 지금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 갔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한족 학교잖아요.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 꿈은 얘가 중국 끓이든 무슨 우리 한국 끓이거든 한글이든 간에 어떠한 글을 배워가지고 얘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자기 의사를 그렇죠. 표현하면 난 된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학교에 보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 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얘네를 이제 그 마을에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국가에서 중국 국가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태워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버스가 혹시 충돌 사고 일어나던가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으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험에 우리 딸은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없어서. 신분증이 없으니까. 신분증 없으니까. 근데 우리라는 게 지금 우리 유미 씨도 이제 아기가 있어 보면 알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애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는 그냥 이제는 뭐 다 산 인생이다 이렇게 싶지만은 우리 딸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맞아요.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이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또 한국에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북한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우리가 가면 신분도 해주고 우리가 살 수 있게 조건도 지어준다는 그 정보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이제 가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게 됐는데 나는 이제 한국에 오는 그 노상 있잖아요. 그쭉 이제
난 정말 힘들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막 상상 그 이상으로 어렵게 와가지고 어떻게 어떤 루트로 오셨어요, 한국을? 우리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뭐 손잡고 우리를 그 구경까지 다 말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해도 그 어떤 무슨 단속 같은가 검열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예. 그래도 왔어요. 그랬는데 그 노산이 그리 우리 마음은 좀 불안하고 그렇지, 좀 이랬으니까 그렇지. 난 그것도 힘들다고 아 우린 참 힘들게 왔어요 이렇게 싶은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국경을 넘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언니가 2번 북송당하면서 정말 진짜 모진 고통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제 국경을 넘다가 막 쫓기고 막 그 그렇죠. 악어강에 빠진 게 또 겨우 거기서 막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나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그 강을 넘던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강을 넘던 그 얘기 내가 나름대로 힘들었다 하던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만하면 수월하게 이 왔던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나는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방콕 이민국 관방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참 내가 어리석은 게 나는 나름대로 뭔가 내가 나는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까지 가는 여자다. 뭐 나름대로 이러면서 내가 무슨 맛이나 무슨 영웅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또 들어갔더니 너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너무 많아. 영웅이 너무 많아. 영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너 맞나?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이리 싶더라고. 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우리 이렇게 바글바글 일이 많이 쓸어가면 한국에서 우리를 곱다 하겠니 이 거짓대들을. 그런 생각하셨구나. 나 이렇게 생각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한국에 가가지고 또 무슨 괜히 천대받지 않겠나 이리 그렇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인천공항에서 왔잖아요. 왔는데 버스 대형 버스 멋진 거 정말 구경도 못 해본 이런 버스가 또 왔는데다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인솔 한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막 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 사이드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 보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천대하지는 않는 그렇죠.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딱 오자바람을 우리 검진 있잖아요. 그렇죠. 검진을 이렇게 딱 하고 막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우대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 그쪽에 왔는데 국정원에서도 있잖아요. 그래도 막 병실이랑 병실이 허실이잖아요. 그렇죠. 허실도 막 너무 깔끔하고 이런 데서 우리를 이렇게 딱 해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맞아요. 우리가 좀 오긴 잘 왔구나 이리 싶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비교할 수는 없어요. 뭐 언니 그 국정원에서랑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에 잡혀갔었잖아요. 그걸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면 비교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비교하면 그건 그렇죠. 미친 거지. 그래도 국정원에서 뭐 가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달라서 놀랐다 이런 게 있을까요? 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가 그 허실도 쬐끈한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무슨 막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랬어도 막 나는 너무 있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화장실도 들어가게 되면 뭐 이제 다 나오고 이제 나는 국정원에서 깜짝 놀랐던 게 그 비데를 보고 놀랐어요. 비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는데 야, 또 이게 해마다 다르네요. 비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1인 이제 조사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내가 화장실이 급해갖고 가라가면서 나를 이렇게 화장실을 안내해줬어요. 근데 갔는데 딱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 보다가 내가 이제 뭘 하나 눌렀는데 궁금했구나. 뭘 누르니까 뭐가 팍 튀어와서 오는 거라 밑에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 물이 쫙 올라오는 거라. 뭐지? 이게 뭐지? 막 있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고장난 줄 알았겠네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일 다 보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 조사 받는 그분이 되게 엄하잖아요. 막 딱 긴장 포스 있잖아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내가 막 계속 이렇게 웃은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니까 왜 웃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화장실 보는데 막 이런 게 있더라 하니까
하다보니 자기도 웃기는지 막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이랑 받으면 하나 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이제 국정원만 있는 줄 알았어. 그렇지. 국정원이 일 보는 사람들만 이렇게 특별하게 막 저거는 막 굉장히 비싸고 막 이런 줄 알았어. 나 그 비대 보고 놀랐던. 야, 진짜. 아니, 근데 그런 비대 친구 보고 있어요. 놀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많죠. 네, 많을 비대 것 같아요. 뚝뚝 눌렀는데 우이 하고 나와서 뭐지 하고 보다가 물이 얼굴에 이렇게 맞았던 분들도 계시고. 나는 뭔가 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르는데 팍 튀어나올 진짜 놀랐겠다.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다. 네, 그 추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남원에 가가지고 이제 하남원에 나오니까 이제 반장 선거를 하는데 나 뭐 나름대로 뭐 선생님한테 살살 꼬리치고 요짓하는 애들이 되는 줄 알았어. 예. 근데 보니까 뭐 투표라는 거래. 예. 그래서 뭐 투표가 굉장히 막 있잖아요. 생소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의 맛을 예. 본 거예요. 맞아요. 북한은 뭐 빽 있고 힘 있어야 뭐라도 한 자리 하고 그렇지, 이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있잖아, 하나원에서 그렇게 투표를 하고 뭘 하는 거 다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하면서 참 이제 이제 많이 다르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구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 해가지고 돈 있는 게 막 최고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러 싶더라고요. 야, 진짜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자꾸 궁금해해서 미안하지만 전 북한에 있을 때 지하철은 못 타봤어요. 일단 평양을 못 가봤으니까. 근데 평양 그 지하철에서 군악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하철 당연히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요? 이제 평양 지하철도는 이제 너무 노화됐어요. 너무 좀 노화돼가지고 이제 전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승강기,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가나?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가는 수평 에스컬레이터. 전가? 수평 에스컬레이터는 없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나는 에스컬레이터 막 이런 게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그냥 승강기를 할게요. 예. 승강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거기 이제 내려가면서 빗살이 있어요. 이제 내릴 때. 그 빗살이 이렇게 잘 돼 있어야지 혹시 이제 발이 거기에 빠져도 그 빗살이 이렇게 탁 쳐주면서 발 빠짐 현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게 중국 쪽 설비를 뒤에다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빗살이 이제는 빗살 끝이 싹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발 같은 게 빠지게 되면은 발을 빨리 빼지 않으면 발까지 거기 다 말려 진짜 들어요. 위험하겠다. 엄청 위험해요. 그런 식인데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한국에서는 어떠한 사고 같은 게 나게 되면 그 승강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탁 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북한은 안 그래요. 그걸 이제 기계 조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어떠한 사고가 나게 되면 빨리 끌 수 있게 그 위치는 있기는 있어요. 그걸 사람이 수동으로 끄지 않으면 자동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현상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전동차라는 게 북한에 자체적으로 만든다 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수입에 들여오다가 돈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그 이제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전동차 그 옆에 이제 그니까 빵통이라 해야 되잖아요. 빵통 옆에. 그게 있잖아요. 이제 기계를 이렇게 쫙 밀어서 매끈해야 되는데 망치를 두드리다 보니까 울퉁불퉁. 아니 창피하지. 창피하지 뭐. 창피하지. 그것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평양 지하철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야 멋있구나, 웅장하구나, 그 미술이랑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런 건 멋있어요. 그런 건 멋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완전 웃기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막 상대리 같은 것도 더 잘 되고 조명도 잘 돼가지고 그런 쪽만 촬영을 해서 그렇게 멋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가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한국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쾌적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지하에 딱 내려가도 이제 뭔가 이제 뭐랄까 따뜻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 지하철도는 이제 난방 뭐 춥고 덥고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지하 온도로만 뭐 지하에 있으면 따뜻하다 이렇잖아요. 그냥 그 온도인 거예요. 지하기 때문에 그 온도인 거예요. 난방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스크린도 그거는 뭐 아예 없고. 그렇지. 스크린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거기다 토를 하고 자빨리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건져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전동차가 들어올 때는 그
전동차 들어올 때 그 바람이 굉장해요. 엄청 그 평양 여자분들은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되잖아요. 바지 입으면 안 돼요. 치마를 입으면 막 치마가 막 벌렁 올라가고 이야. 막 그런 것도 있고. 참 진짜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사실은.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맞아주고 욕 먹습니다. 욕 먹어요, 진짜. 네. 네, 비교 불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10전을 받잖아요. 지하철도 들어갈 때 10전을 받는데 그 돈통이라고 있어요. 돈통에 10전을 넣게 되면 빨간불, 파란불이 있어요. 10전 넣게 되면 파란불이 오면 사람이 지나가요. 그럼 지나가면 10전을 안 넣었는데 지나가려고 하면 그 센서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예요. 절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딱 쳐버려요. 그러면 못 나가게 막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센서가 이제는 고장났어요. 막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갈 때 이제 여자들은 괜찮아요. 앞에 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앞에 그 중요 부위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뭐 고자되겠다, 야. 지하철 한번 타겠다다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야. 그 아픔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남자들 막 죽으려고 뭐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돈통을 발로 막 차버리고 그렇게 하고 내려가요. 야, 참 진짜. 평양 남자들은 좀 이제 되게 매너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서 한참 앉았다가 그 돈통을 발로 차버린다니까 막 그렇게 하고 가요. 야,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오면은 하나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직업도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나는 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은 없었어요. 그냥 무슨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센터 우리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열흘을 다녀야 되는데 닷새를 다니고 횟집을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횟집 알바로 50일을 들어가 일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게 발목이 부러졌어요. 이게 중국에서 경운기 돌리다가 경운기 돌리다가 그 팍 튀는 바람에. 근데 그 중국에서는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우리가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픈 거 여기까지 다 시커멓게 멍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뼈가 이제 제자리에 못 붙고 옆에가 붙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국에 또 와가지고 그 무거운 이걸 막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50일 되니까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무리가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 힘든 일을 원래 못한다고. 근데 여기 와서는 그나마도 막 그 돈이 되니까 힘들고 뭐고 막 했었는데 50일 됐는데 돈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일을 골라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거 톨게이트를 알게 됐어요. 아,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면은 톨게이트에서 뭐 하세요? 톨게이트 수납원. 수납원. 네. 예. 수납원을 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식당 일을 하다가 톨게이트를 하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좋은 직업을 왜 이제 알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톨게이트 통과할 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할까, 그리고 여기 다 고속도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부를 갈까, 뭐 별난 게 다 궁금했었어요. 그 어떤 분들은 거기서 뭐 화장실이랑 어떻게 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교대 근무 시간이라는 게 또 있고 또 대기 승원이 한 명 있어요. 그래 이제 급할 때는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나와서 교대해주면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식사 시간도 다 보장돼 있고 이제 한국은 이제 철저하게 노동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정규직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대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그 톨게이트 다니면서 참 감사했던 게 지나가는 고객님들이 정말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그 짧은 속에서 이제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북한에서는 인사법이라는 게 조금 좀 우리 인사 잘 못해요.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남자들이 워낙에 좀 매너도 좋고 말씨도 버들버들한데 한국 남자들 문제야. 너무 친절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별치 않게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데 나를 마음이 이상하나. 맞아. 한국 남성분들 너무 친절해서 심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너무 막 이게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같이 전화를 대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답변을 못해.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돈을 주는 게 돈을 솔직히 이렇게 약간 높이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 손을 이렇게 줘 보통 보면. 근데 굳이 막 두 손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막 내가 막 미안해가지고 또 막 일어나가지고 나도 막 이렇게 받아요. 그렇게 참 고마운 분들 보면서 야, 참 한국은 이제 매너가 너무 좋아요. 매너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점점 매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제 우리 위치가 정말 돈도 이렇게 막 마음대로 벌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제 인간성, 매너 이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나도 이제 고급지고 훌륭하고 이제 막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갖고 난 그런 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것도 많지만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어려웠던 게 우리가 탈북하면서 이제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만 그러는가 했더니 이제 우리 탈북민들 속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착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탈북하기만큼 힘든 게 정착이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실감하는 게 어떤 분들이 내가 그 톨게이트 생활 10년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정말 잘 정착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이제는 뭐 이제 다 좀 그렇죠. 쉽게 말해 정착을 잘한 케이스지만 나도 그 10년 동안에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객들하고 관계에서 좀 이렇게 트러블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고객들하고는 이제 잠깐 스치고 가다 보니까 고객들한테서 조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처 같은 거 받았다 해도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근무자들하고 관계예요. 동료들하고. 네. 근데 이제 나는 정말 열정 충만하니까 근무자들한테도 언니들한테도 나름 다가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내가 다가가는 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굉장히 또 싸워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수원에 집을 처음에 받았었는데 그게 12층이었어요. 예. 마실 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손에 뛰어내려가지고 죽고 싶더라고요. 나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내가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잘해보려고 그 언니한테 다가갔는데 이 언니가 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친년 같은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누구한테 미친년 소리 들을 정도로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이제 우리 유미 씨랑 나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의리 막 이런 걸 잘 지키고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내가 또 혈액형도 A형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함부로 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나는 정말 잘해보고 싶고 우리가 근무표라는 게 이제 3개월 같으면 3개월 동안 쭉 같이 그 근무자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이 사람하고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깝다고 이렇게 내 딴은 이게 다가갔는데 그냥 야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이게 아니고 미친년 같은 게 그것도 근무자들이 가득 가는 데서 그래서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내가 달려들고 이렇게 싸움이 좀 굉장히 났었지만 해도 나는 뭐 이기고 지고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한 행동이 이렇게 미친 짓이었나?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그 순간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삭히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마실 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진짜 막 있잖아요. 막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술을 마실 줄 모르다 보니까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면서 마셨는데 그대로 그냥 쓰러졌어요. 그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못 뛰어내렸는데 다행이다. 술 마실 줄 몰라서 다음날 아침에 깨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왜 살아야지. 그렇지. 내가 무슨 그딴 말에
그렇지, 맞아요. 술 깨고 나니까 그래서 버텼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 언니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뭐 내가 여기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장에서 그 동료 간의 그런 어떤 그런 대화나 맞아. 뭐 이런 게 좀 맞지 않거나 이런 트러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인터뷰 굉장히 즐겁고 또 그리고 북한에서는 열성 분자라고 하죠. 예, 이런 그 예령 TV의 예령님을 모시고 즐거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왜 하게 됐어요? 이제 회사 그 월급이라는 게 이제 빤하잖아요. 이제 정해진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북한에 이제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고, 오빠는 내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남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또 아들 하나 있고, 그래서 조카 2명이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제 좀 알뜰하지 못해요. 이제 내가 돈이랑 보내면 좀 알뜰하게 저축해 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온다고 몇 번이나 또 북송이 됐어요. 야, 거기다 우리 네. 조카애까지 북송되고. 근데 그걸 내가 혼자서 다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분을 만나서 잘 살고 있긴 하지만은 나는 또 이제 중국에 애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북한의 딸내미 이렇게 해가지고 애 둘이 아유, 잘하셨어요. 큰일 하셨어요, 진짜. 애 둘인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또 대학 다니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 비롯해가지고 북한에 돈 보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같은 거는 3교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투잡 같은 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맞아요. 제정된 시간에 가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유튜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한번 해볼까. 하셔도 돼요. 네. 예. 이래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아직 좀 서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선배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뭐 도와주겠습니까? 어쨌든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뭐 투잡, 쓰리잡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솔직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보통 유튜브를 왜 하게 됐어요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탈북민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너무 솔직해서 저희 방송이 또 저희 방울 인터뷰가 또 이렇게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를 또 그런 제가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너무 감사하죠. 난 네. 이제 좀 다른 분들 유튜브에 출연했어도 이제 유튜브 왜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방울 인터뷰 구독자분들도 이제 예령 TV로 넘어가셔가지고 아이고. 구독과 좋아요 팍팍. 저희 또 유튜브에 출연하시면 일주일 됐는데 한 3,000명 팍 늘은 채널도 있어요. 보라오 NK라고. 그래요? 굉장히 성공한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작지만 구독자분들이 또 의리가 되게 있으시고 3,000명 멋있는 정도. 분들. 그렇게 네. 넘어간다는 거 보면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한 달 됐는데 5,000명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하고 있으면서도 좀 많이 뿌듯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저희 방울 인터뷰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울 인터뷰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유미 씨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한테는 한번 잠깐 들렸다가 괜찮다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또 열정 충만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제 딴에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괜찮다 하시면 오셔가지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유미 씨 처음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제 TV에서는 많이 봤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로 이제 그냥 그냥 진솔한 소감에는 이제 착해 보이고 너무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이제 지금도 좀 일하고 또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유미 씨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까지 이렇게 또 예쁨을 받게끔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참. 네,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 또 가슴 아픈 얘기도 많았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